수열 첫 시간입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수열이 있는데 이번 시간엔 등차 수열이 뭔지 그 성질, 개념, 합 이런 것까지 모양을 다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열이 뭐냐? 자, 수열은 수의 나열, 수의 규칙적인 나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진짜 수열의 정의는 바로 함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함수란 x의 값에 따라 y값이 하나씩 결정되는, 대응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함수인지 알아볼까요? 자, 예를 든 게 여기 3, 6, 9, 12, 15 땀 있는데요. 이렇게 쭉 되는 걸 얘를 첫 번째, 수열의 첫 번째 항이다 A1, 얘를 수열의 두 번째 항이다 A2 이런 식으로 아래 첨자를 붙여서 세 번째 항이 9고 네 번째 항이 10이고 다섯 번째 항이 15고 이게 이런 규칙이 계속 반복될 때라고 하고 점점점 이렇게 표시했다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규칙을 나타내는 수열의 항들을 쭉 나타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으로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열은 뭡니까? 이 자연수 번째의 어떤 값들, 실수 값들을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3, 6, 9, 12, 15가 루트 1, 루트 2, 2 루트 2, 3, 2 루트 3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대응돼도 되고 어떤 실수들, 자연수가 아닌 실수들이 대응돼도 됩니다. 너무 좋은 예를 들려다 보니까 여기는 자연수들이 대응되었고요. 우리는 자연수 번째, 첫 번째 항이 뭐다, 두 번째 항이 뭐다, 세 번째 항이 뭐다 이런 식으로 수열이 나타내어지고 그것을 수열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렇죠? n번째 항이 있겠죠? 그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얘 같은 거는 첫 번째 3, 두 번째 6, 세 번째 9 이러니까 an이 뭘까요? 바로 3n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일반항은 진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같은 겁니다. 진짜 첫 번째 넣으면 3이 나오고 두 번째 넣으면 6이 나오는 얘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함수식 같은 것들을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이 수열 전체를 나타낼 때는 중괄호를 표현해서 an, 중괄호 표현해서 얘를 수열의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수열이다. 오케이. 자, 그 중에서 등차 수열을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자, 어떤 수열에 대해 이름 짓는 느낌을 하나만 예제에서 연습하고 가보도록 하시죠. 짜자잔! 자, 예제 1번. 지금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약간 IQ 테스트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기에 뭐고 여기에 뭐가 왔을 때 이거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약간 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에피 같은 느낌이죠. 뭔가 미리 맛을 보고 간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 점점점은 계속 똑같은 규칙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암묵적은 아니죠. 표현했을 때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라는 얘기로 써놨고요. 그렇죠?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말을 했네, 내가. 자, 첫 번째 항이 2분의 1. 그렇죠? 첫 번째 항 2분의 1. 두 번째 항이 3분의 2. 세 번째 항이 4분의 3. 네 번째 항이 5분의 4라면 n번째 항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네 번째 4니까 그대로 n번째는 n이 따라오고 아래에는 분자보다 1이 컸다라고 바로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요. 첫 번째에 마이너스 1, 두 번째 1, 세 번째 마이너스 네 번째 1이니까 짝수일 땐 1이고 홀수일 땐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이너스 1에 어떤 n제곱인데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럼 홀수 번째는 1, 짝수 번째는 1이 되겠죠. 홀수 번째 마이너스 짝수 번째 1. 자, 1, 2번은 굉장히 좀 쉽게 했는데 세 번째가 느낌이 안 오죠. 그렇죠. 9, 99, 999, 999, 9999. 자,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를 등비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느낌은 지금 좀 주자면 첫 항이 10 빼기 1이고요. 그렇지? 두 번째 항은 10의 제곱 빼기 1. 세 번째 항은 10의 세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돼서 n번째 항은 10의 n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걸? 하지만 나중에는 얘를 90 더하기 9, 900 더하기 90 더하기 9, 9000 더하기 900 더하기 90 더하기 9 이렇게 해석해서 그놈들의 관계로 얘를 따로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느낌적으로 구해도 우선 답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 자, 이런 것 중에서 없었지만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자, 수열인데 어떤 거냐면 차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번째 항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치? 어때요? 차이가 똑같죠? 자, 얘한테 2를 더하면 얘가 되고, 얘한테 아래한테 쓸까요? 아래에다가 팅팅 팅팅팅팅 팅팅팅팅. 자, 얘한테 2를 더하면 얘가 되고, 얘한테 2를 더하면 얘가 되고, 얘한테 2를 더하면 얘가 되죠? 그치? 즉, A2에서 A1을 뺐을 때도 2, A3에서 A2를 뺐을 때도 2, A4에서 A3을 뺐을 때도 2, 이렇게 차이가 같을 때, 이 차이를 공통의 차이, common difference, 공차라고 하고, 이 공차가 존재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 공차는 아까 디퍼런스라고 했기 때문에 D라고 합니다. 공차를 D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얘한테 D를 더하면 얘가 된다. 얘한테 D를 더하면 얘가 된다. 얘한테 D를 더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해서 A2는 A1 더하기 D, A3는 A1에다가 2D, A4는 A1에다가 3D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아, 그렇다면 AN은 A1한테 몇 D를 더한 걸까요? 2일 때 1D, 3일 때 2D, 4일 때 3D니까 N일 땐 그렇죠. N-1D. 이게 바로 N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표현입니다. 컬? 너무 당연하잖아요. 두 번째는 A1에다 한 번 D를 더한 거고, 세 번째는 A1에다 두 번 D를 더한 거니까, N번째는 A1에서 N-1번 차이 나기 때문에 N-1의 D만큼 더하면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인데요. 이해를 못한다면 외워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말하지만 D가 꼭 양수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치? 맞나요? 1, 마 1, 마 3, 마 5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쵸? 그래도 공차를 2라고 생각할 건가요? 아니에요. 공차는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걸 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 이렇게 줬잖아요. 그쵸? 공차는 바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뒤에서 앞에 걸 뺀 게 모두 D로 똑같을 때 그놈을 공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얘한테 마이너스 2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마이너스 2. 그치? 얘에서 얘를 뺐을 때도 마이너스 2. 맞죠? 얘에서 얘를 뺐을 때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에서는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그쵸? 여기서 차이는 뒤에서 앞에 걸 뺐을 때를 차이, 공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럼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한다면 저 위의 식의 일반항은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2니까 2n-1이라고 표현해서 한 다음에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3이고 확인하면 되고 이런 식의 놈들도 첫 항이 1이고 그렇죠? 그럼 AN은 A1 더하기 공차가 항상 마이너스 2로 얘가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서 첫 항 넣으면 1, 두 번째 항 넣으면 마인 이런 식으로 얘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선 처음이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선생님은 조금 다른 버전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콜 어떤 거냐? 우선 얘를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가 함수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1차 함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는 n에 관한 함수고 얘는 n에 대해서 1차식이고 그 1차식의 개수가 바로 공차 D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첫 항이 1이고 첫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3이고 셋째 항이 5인 이런 놈들을 찍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치? 얘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서 연속된 직선이 아닐 뿐이지 탕 찍는다면 그치? 여기 이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공차 D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1차 함수에서 개수가 공차잖아요. 기울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수열은 얘가 무조건 일씩 커지기 때문에 이 차이가 공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공차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공차를 미리 여기다 쓰면 바로
된다 이거야. 왜? 기울기니까. 공차는 바로 기울기의 역할이 된다 이거예요. 즉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1차 함수이고요. 1차 함수에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놈들을 의미한다. 1차 함수의 모양의 일부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얘를 A1 더하기 N-1D에 대입하는 게 틀리진 않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빼니까 항상 2네. 2씩 커지네. 그럼 보자마자 기울기가 2n이고 첫 항이 1이네. 1 넣으면 1게 되게 하려면 되겠다. 혹은 첫 항이 안 주어지고 둘째 항이 3이 주어졌다. 2 넣었을 때 3 되게 하면 2는 4. 그치? 빼기 1에서 3 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빨리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문제를 통해서 더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금 외울 건 A에는 A1 더하기 N-1D. 어쨌든 모양 자체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항에 공차 D가 N-1번 더해진 거. 이것이고, 얘를 선생님은 ND 더하기 A1 빼기 D. 1차 함수의 모양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빠른 계산과 검산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했고요. 자, 첫 번째 항 1, 그럼 A1이 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우선 처음에 한다면 선생님 A의 4는 A1 더하기 3D네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A1이 1이니까 D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에는 A1 더하기 N-1 곱하기 D 해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자, 이렇게 하는 걸 첫 번째 할 때는 하는 걸로 괜찮아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느낌 있게 할게요. 자, 첫 항이 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라는 건 세 번 움직였더니 즉 3D를 했더니 차이가 바로 얼마가 났으니까 2에서 빼 3D 했더니 차이가 마이너스 6이죠. 보자마자 D가 마이너스 2인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정확히 해야 돼요. 세 칸 차이, 즉 3D 뺐더니 3D 했더니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한 칸 정확히 위에서 아래로 꽂는 거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3D는 마이너스 6, D는 마이너스 2. D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구나. 그리고 첫 항이 1이니까 1 넣었을 때 1 되게 하려면 현재 마이너스 2니까 3을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자, 특별한 계산 없이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2번도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해도 되는데요. A5가 16이라는 것은 A1에다가 4D를 더한 거, 네 번째 더한 거고 A8이 25라는 것은 A1에다가 7D를 더한 거니까 얘를 빼면 3D는 빼면 9다 해서 D는 3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A에는 A1 더하기 N-1D라고 했는데 맞죠? 그럼 우선 D가 3 나왔으면 3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죠. A1은 4, 3, 12, A1은 4. 그래서 4 더하기 N-1 곱하기 3에서 3N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나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꽂으면 빼니까 3D 얘는 빼면은 9 D는 3이 되는 걸 바로 알고 D가 3이면 3N으로 꽂기 시작하고요. 5항이 16은 5 넣었을 때 16이 되게 하려면 1만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다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조금씩 이해가 됐을 테니까 아까의 얘기를 조금만 더 보태볼까요? 자, 그럼 AN이 A1 더하기 N-1D라고 했으니까 이게 꼭 여러분들 만약에 일반항으로 구하고 싶다면 A1이 안 구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2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2에서는 몇 번 더하면 되니까 한 번 더 덜 더하면 되겠죠. A1에서 N-D씩 계속해서 N- 더했으니까 그럼 A3에서는 N-3도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치? 한쪽으로 너무 A1에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원리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식도 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4번 문제, 아까 했던 문제도, 그치? 만약에 AN을 구할 때 A5로, 그치? 꼭 A1을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A5는 N-5D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6에다가
n-5 곱하기 3 하면 그래도 3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겠죠? 선생님이 이걸 3가지 방법을 펴줬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일반적으로 하든지 선생님처럼 빠른 방법으로 하든지 다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런 쉬운 문제만 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해, 선생님은 이런 1차함수의 느낌으로 하는 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얘가 1차함수의 느낌으로 풀려고 하는 느낌을 곧바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숨겨놓은 느낌들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지만 필요하다면 혹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면 얘는 꼭 알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가르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아도 그걸 다 알고 있자. 그리고 느낌을 꼭 A1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고 어디서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안다면 모든 걸 알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언제냐? 그렇지? 뭐 느낌으로 대충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의도는 일반항을 찾아서 일반항이 0보다 작은 게 되는 걸 직접 구해보라 이겁니다. 자,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 2분의 3n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그치? 2를 넣었을 때 19가 되면 되죠. 자, 19는 2분의 38이기 때문에 2분의 41 이렇게 하면 an을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분수 계산이 힘들다면 차라리 아까 한 거대로 a1 더하기 n-1 뒤에 대입해서 a1이 19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41 이렇게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구하시고 0보다 작은 건 언제냐 한다면 2분의 4n이 2분의 41보다 큰 3n이 41이 되고 n은 3분의 41 즉 3일은 3, 3은 9, 점점점 그래서 14항부터 된다. 별거 아닙니다. 자, 이번엔 등차 수열인데 어떠냐면 사이에 두 수 사이에다가 몇 개의 항을 넣어서 이 전체를 사이에 넣은 다음에 두 수마저도 어떻게 합쳐서 등차 수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이렇게 했을 때 x7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원리대로 풀 수도 있고요. 헷갈리면 얘를 진짜 새로운 수열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원리대로 푼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d가 더해지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두 번, 그치? 세 번. 즉, 요 숫자만큼 d가 더해지네. 그럼 얘 10d, 얘는 11d, 그치? 마이너스 3에다가 11d만큼 더했더니 30이 된다 하면 d는 3으로 바로 구해집니다. 그치? 그리고 x7은 바로 저 마이너스 3에다가 어때요? 몇 d? 한 번 더 했을 때 1d, 두 번 더 했을 때 2d니까 얘는 7이면 7d 해서 3을 해서 바로 6 나오게 해주면 됩니다. 그치? 자, 근데 이런 느낌에서 첨자가 좀 헷갈린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새로운 an으로 잡아서 얘를 첫 항 a1이라고 잡고 두 번째 항이 x1, 세 번째 항이 x2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면 11번째 항이 x의 10이 되고 12번째 항이 바로 30이 된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d가 33이 되고 d는 3이 되고 그리고 a의 7은 x에 a 7이 구하는 게 아니군요. x7이죠. 그럼 x7은 a의 몇입니까? 여기서 a의 8이 x의 7이 되고 그렇죠? a의 8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에다가 7d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등차 중항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등차 수열을 배우면 등차 중항, 등비 수열을 배우면 등비 중항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차 중항 얘기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었을 때 가운데 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처럼 1, 3, 5, 7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면 이 가운데 항은 얘랑 어떤 사이일까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지? 자, 얘가 d씩 차이 나기 때문에 1은 3 빼기 2, 5는 3 플러스 2니 맞습니까? 그럼 2를 더하면 얘의 2배가 된다 해서 an-1, an 플러스 1이 있었을 때 그치? 얘는 an에서 d를 한번 뺀 거. 공차가 d니까 얘는 an에서 d를 한번 더한 거죠. 그럼 2를 더하면 2an이 되죠. 즉 얘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n-1 더하기 an 플러스 1이 2an. 가운데 항의 2배가
나머지 옆에 두 항, 바로 사이드, 양쪽, 왼쪽과 오른쪽에 사이드 두 개를 합한 게 가운데 항의 2배다 하면 이게 등차 중앙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등차 중앙이 항상 성립한다면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나중에 점화식에서, 그렇죠? 어디죠? 수학적 기납법에서 점화식에서 이런 것들 점화식이라고 말한다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등차 중앙은 가운데 항의 2배가 나머지 합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또 너무 한계 지어서 생각하지 맙시다. 등차 수열은 어때요? 쭉 돼 있는 놈이 등차 수열이죠. 자연수번째에 실수를 대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얘도 무한이란 말이죠. 그러면 등차 수열이 있었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am 플러스 2, am 마이너스 2, am 플러스 3, am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간다면 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네 둘의 합이 얘가 된다. 즉 2an이 양쪽 옆에 합이 된다라는 건 얘네 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도 a의 m-2 더하기 a의 m 플러스 2 자, 요렇게 봤을 때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 세 개를 뽑아서 본다면 요 세 개만 뽑아서 본다면 얘는 공차가 D인 놈이 되겠지만 이 세 개를 뽑아서 본다면 얘는 공차가 2D인 세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어떻게? 또 얘네 해서 A의 M-3과 A의 M 플러스 3으로 해서 쭉쭉 쭉쭉쭉쭉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등차의 느낌은 가운데항의 2배가 나머지 합 즉 이렇게 등차수열은 합들이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등차 수열의 합으로 연결되는 원리입니다. 등비들은 나중에 얘네들의 곱이 될 것이고요. 등차는 이런 식으로 합들이 계속 일정하다. 그래서 얘네를 한꺼번에 합치는 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의 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이면 세수가 나왔을 때 등차 중앙을 얘기하고 이게 가운데 항의 2배고 나머지 왼쪽과 오른쪽 합이 똑같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두 근의 합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2분의 3이라고 구하지 않고도 끝내버립시다. 헷갈려 죽겠네. 자, 세 실근의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내수, 다섯수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도 상관없지만 절대값이 최대한 작게 하려고 A-D, A 플러스 D로 하는 게 가장 편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수라고 한다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상관없이 A 플러스 2D 또는 여기 A-2D 중에 하나 붙여주시고요. 만약에 다섯수라고 한다면 A-2D까지 붙여서 표현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뭡니까? 고1 때 3차 방정식의 근각과수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세수니까 얘를 더해서 세근의 합은 뭔지 기억나니? 얘가 세근이 있었을 때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A분의 BCD 가면서 부호가 교차한다라는 걸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지금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두 근의 곱 A-D A 플러스 D A-D A 플러스 D 하면 A분의 C에서 K가 되고요. 세 근을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하니까 4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뭐니? 우선 그냥 계산해도 A의 제곱 마이너스 D제곱의 A인데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 4 빼기 D제곱이 마사가 되고 4 빼기 D제곱은 2가 됩니다. D제곱은 2가 되나요? 그렇죠? 아우! 자, 그래서 K는 위에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AD 플러스 AD 사라지고 A제곱 여기서 A제곱 빼기 D제곱이니까 3A제곱 빼기 D제곱이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라서 12가 되고 D제곱은 2라서 10이다. 엽.
자,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는데 합을 쓸만한 뭔가 빈 공간이 없나요? 허허, 오호 통제라. 왜 없어요? 여기 있군요. 뭐 이거보다 이걸 먼저 썼을까? 그치?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안 끊고 가도 될까요? 한번 끊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한번 끊을게요.